주위를 둘러보는 안중근 의사, 눈을 마주치는 윤봉길 의사, 웃음을 띠는 유관순 열사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컨텐츠들은 모두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이후 커뮤니티에 처음 등장한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라는 단어가 합쳐져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람의 얼굴 혹은 신체 일부를 합성하여 컨텐츠를 제작하며 최근 움짤, 밈, 광고 등으로 저희 일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난스럽게 등장하였던 딥페이크는 최근 여러 전문 분야에서 개발되며 새로운 컨텐츠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수 터틀맨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기획된 AI 프로젝트 방송 다시 한번에서 혼성그룹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뿐만 아니라 음성 추출 기능을 활용하여 비대면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CG와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 걸까요? 나와 같은 어떤 전문가들이 그 일정한 숙련과 툴을 통해서 재현을 하는 것이고,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계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차이점이 일단은 CG와 딥페이크를 나누는 기준점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화상에서 그 추억의 어떤 인물들을 다시 현실을 부활시켜서 다시 주연 배우로 나온다든지, 그런 건 이미 현실로 드러났죠. 로그원이라고 하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리아 공주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멋지게 다시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는 이 딥페이크가 가져야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정식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얼굴을 재현하는 여러 영상을 유튜브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미 말렉이 주연으로 등장한 영화 미스터 로봇 일부 장면을 프레디 머큐리 얼굴로 딥페이크한 이 영상은 실제 영화 장면에 입혀져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버추얼 유튜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딥페이크로 얼굴을 가리고 노래하는 유튜버 루이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단순히 사진, 짧은 동영상으로 인스타를 통해 만났던 인플루언서를 넘어 브이로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외면적인 평가가 두려워 얼굴을 가린 유튜버부터 신상 정보 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 비용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의료 분석 영상 데이터 수집에도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딥페이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디어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20대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영화 마블 같은 데서도 그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한 좀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틱톡 영상에서 제니, 블랙핑크 제니 씨가 나왔는데 제니가 그냥 찍은 영상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조금 우려가 되게 많이 됐어요. 이런 게 좀 악용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악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란물이나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른다를 제외한 180명의 사람들이 각 항목에 투표하였습니다. 34%의 사람들이 영화 CG에 투표했으며 1위는 57%의 음란물이 차지하였습니다. 과연 딥페이크는 왜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실제로 딥페이크가 성범죄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천안의 성범죄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딥페이크와의 연관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합성을 해주는 전문 계정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적
그 합성을 해주는 전문 계정에 지인 능력 부탁드립니다. 여기 제 친구 뭐 5반에 누구누구예요. 얘 어때요? 하고 사진을 일상적인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올렸던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올리면요. 그 전문 계정에서 보고 능욕을 합니다. 딥페이크는 주로 여성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로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회사 딥트레이스는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물의 96%가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 중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딥페이크 기술 아시겠지만 이미지 사진 자체가 많아야지 자연스러운 그 딥페이크 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예인 위주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한두 장만 있어도 일반인이 된다. 이게 저희가 작년 8월 여름 때쯤에 이 기술이 엄청 발전한다는 기술을 기사를 보고 좀 긍정적인 기사였던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뭐 어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실제로 그런 어플 막 얼굴 바꾸기는 그런 어플. 저희는 근데 직원들이 약간 직업병이 이거 보자마자 다들 한숨 쉬었거든요. 이제 일반인 딥페이크 나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좀 시작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난지 아닌지 이제는 정말 모를 정도로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기술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연예인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었고 결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또 어떤 이유로 피해의 대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냥 노린 거예요, 유리.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꼭 달더라고요. 그 댓글이나 뭐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 댓글 얼마나 뭐 잘하는가, 능욕을 잘해주는가, 그게 약간 배틀처럼 되는 거예요. 디스전처럼, 그 랩할 때 디스전처럼 자기들끼리 댓글로 또 그러는 거예요. 해커의 시작이랑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해커의 시작은 사실 어떤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는 목적이었거든요. 누가 더 빨리 파이어월을 뚫냐, 어떤 자기네들끼리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악용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데를 들어가서 탈취하고 그걸 또 돈을 받고 이런 건데 딥페이크 양식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것은 절대 기술 과시나 놀이가 아니라 범죄다. 이것은 절대 범죄다 라고 하는 경각심, 마인드 개선,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쉽게 근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딥페이크는 문화와 예술을 위한 기술이기 전에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는 일부 엔지니어들의 영역인 걸까요? 심화된 기술을 배우고 다룰 줄 아는 사람들만이 사용 가능한 것일까요? 딥페이크는 이미 우리 곁에 자리 잡았으며 우리는 실생활에서 딥페이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어플을 통해서도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미 학습화된 영상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기하고 정교한 기술은 더 이상 소수의 기술자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사용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을 보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생기는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앞으로 이 딥페이크가 일반화되면 많은 사람들은 유언장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내 사후에 나를 딥페이크로 이용하지 말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우리는 늘 다이너마이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딥페이크로 인해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딥페이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이 될지는 딥페이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